네, 뭐예요? 2번 버터가 녹는다. 얘만 무슨 변화? 물리변화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연소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신맛이 난다. 색이랑 맛이랑 향 이런 거 변화하게 되면 맞아요. 그 다음에 향기가 퍼진다. 이것은 물리변화예요. 확산이죠. 확산은 물리변화. 비극 아니고,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는 어떻게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니까 물리변화고요.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보통은 화학변화다. 기억, 니은, 미음, 합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알아두면 좋은데 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 우리 몸의 세포,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C6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도당이라고 불러요. 포도당. 그래서 이거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우리 그냥 본론적인 방법, 그냥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가보면 C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반응 후에 몇 개 있어야 될까요? 6개 있으려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6개 있어줘야 되겠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럼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산소 원자가 12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다음 얘는 산소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A개라고 해보자. X개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2A개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 개 있어야 되냐? 산소가 지금 B라고 해보자. B개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개 있지. 그죠? 여기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B개 있지. 2B개 몇 개? 12개. B는 6이구나. 그래서 12 더하기 B가 아니라 6, 18개 있어야 돼서 6 더하기 2A가 뭐여야 돼요? 18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요? 2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쏘리 2가 아니라 6이죠. 6. A는 6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6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당 제외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물이 전부 다 666 나오는 거 기억을 해두자. 답은 2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자, 메테인 CH 뭐예요? 포가 되고, 산소 분자 몇 개 그려져 있어요? O2가 2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소랑 만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더하기 H2O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메테인 분자 1개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개. 1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오케이, 얘는 통과.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총 4개 있지. 여기에도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되려면 분자가 2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1분자, 물은 2분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자, 1번 맞죠? 2번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원자 종류 안 변하잖아요. 수소라는 종류랑 산소라는 종류 그대로 있고요. 전체 분자의 개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처음에 몇 개 있었어요? 2개 더하기 1개. 몇 개 있었어? 총 3개 있었지. 반응 후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분자의 개수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 보고 세면 돼. 근데 뭐는 개수가 감소하면 안 돼? 원자 개수는 감소하면 안 되지. 근데 분자의 개수는 감소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다시, 원자는 뭐야? 기본 입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내는 최소 단위인데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분자가 되잖아요.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일정하거나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자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은 그래서 괜찮은 거야.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 반응 맞고요.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지려면 물 분자 2개, 그러면 수소 분자 몇 개 반응해야 돼? 2개. 그래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지려면 수소 분자는 2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좀 이게 3번이 교묘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6번 철이 녹슬었어요. 누구랑 만난 거여야 돼요? 산소랑 만난 거야 돼. Fe2랑 O2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봐봐. 자, 그럼 이거 화학 반응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철 FeO라고 해보자. 다양한 산화철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얘는 1대1로 반응했다 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 어떻게 돼야 돼? 같기 위해서 철 원자 2개, 산소 분자 1개, FeO 산화철 2개가 되겠죠.
철 분자는 사실 아니야. 철은 원자인데 정확히 말하면 분자는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자, 이때 그러면 우리 바깥에선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철만의 질량이 있었을 거잖아. 철의 질량이 있었는데 이제는 산화철의 질량이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산소의 질량이 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철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철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철은 원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콕콕 이게 박힌 거야, 산소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 더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한다. 3번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녹슬었다. 꽃밭이 아무래도 이렇게 밀폐된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합니다. 왜냐면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 상대적 질량 12이고요. 산소 원자 16이잖아요.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 질량이 몇이에요? 12. 산소 원자 2개 질량이 16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탄소가 12g 있을 때 산소는 몇 g 반응할까요? 32g까지 반응합니다. 그쵸? 그러면 탄소 12g, 그 다음에 산소 32g까지만 사용되고 남는 건 뭐야? 8g이 남는다. 그래서 니은 누가? 산소가 디귿 8g 남습니다.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산화탄소는. 자, 12g이랑 32g을 그냥 더할 거죠? 몇 g이에요? 44g 생기고 산소가 8g 남는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항이다. 되게 좋은 문항.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탄소 12, 산소 40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분비. 왜요?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고 개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탄소 원자 하나당 산소 원자 2개가 붙잖아요. 탄소는 12, 산소는 16인데 2개 12 대 32가 되어가지고 얘는 탄소가 12g 있으면 산소는 32g까지만 반응할 수 있고 남은 8g은 그냥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화학 반응의 성립표현 규칙. 자, 어떻게 되냐? 화학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함으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요 말, 이거 위에 있는 요 말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거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할 때 이거 기체 반응 법칙이죠. 무슨 비가 성립해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9번. 자, 이거 몇 대 몇이야? 4대 5 정도의 질량비가 고정입니다. 뭐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냐? 그 측정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구리 대 산소, 그 다음에 산화구리의 질량은 몇 대 몇이야? 4대 1대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리와 산소의 반응 질량비는 4대 1로 고정이 됩니다. 이럴 때 구리가루의 질량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질량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량비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질량이 X라고 하면 산소의 질량은 4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구리 질량 X가 증가하면 산소 질량 4분의 X도 증가하겠고, 구리 질량 X가 감소하면 산소 질량 4분의 X도 감소합니다. 얘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생성물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은 마찬가지로 4분의 X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증가하면 산소의 질량도 증가한다.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자, 이거 뭐야? 부피비지, 그치? 몇 대 몇? 1대 3대 2. 이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가 뭐랑 같았어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았었다. 그래서 이때 질소 22 있으면 암모니아 몇 가지 나올까? 그 부피의 딱 2배. 얼마? 40까지 나옵니다. 4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다 왔다. 오른쪽 11번. 자, 이 경우에 실험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1번. 왜? 정보를 다 줬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이렇게 안 준 정보가 있어요. 그럼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1번은 전부 다 주었다. 그 다음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남은 걸 일단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A가 남았고 1번엔 B는 안 남았죠. 그러면 B는 20 전부 다 사용됐고 A는 얼마 사용됐을까요? 10이 남았대.
50 중에 10 남았대. 우리가 5만 원 갖고 있었는데 만 원 남았대. 얼마 쓴 거야? 4만 원 쓴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40을 쓴 거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기체 C의 부피는 40이다. 그래서 4대 2대 4니까 2대 1대 2가 반응 B, 반응 부피 B가 되겠죠. 2, 1, 2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B가 30이 전부 소모되려면 A는 60이 필요하죠. 근데 A는 많아. 남겠다. 그래서 B가 부족하니까 A는 60, B는 30이 소모될 겁니다. 남는 건 누구예요? A가 20 남을 겁니다. 그럼 3번 실험. A가 40 있잖아요. B는 얼마 필요해? 20만 필요해. 그 다음에 B가 40 있으면 A는 80 필요한데 A 어때? 40밖에 없지. 누가 부족한 거야? A랑 B 중에 A가 부족하지, 그치? 그래서 A는 40을 전부 다 사용하고 B는 20만 쓸 거예요. 남아요. 그리고 누가 남아요? B가 20. 우리가 부족한 거 말고 많은 거, 남는 걸 아니 부족한 거를 최대한 다 쓴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B가 남았대잖아. 그럼 A는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 그럼 나오는 거는 40대 20대 40이 되겠지. 기억은 A, B는 40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발열 반응입니다. 산과 연기, 산 발열이었고요. 호흡 발열입니다. 연소도 발열이고요. 전기분해 발열이었어, 흡열이었어? 전기분해는 전기가 필요한 흡열입니다. 전기가 필요하거든. 에너지가 필요해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는 우리가 열분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는 말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기분해, 열분해, 광합성 이렇게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흡열입니다. 그 다음 암모늄 뭐였어? 암모늄 흡열이었죠. 그래서 발열 3개, 흡열 3개네요. 3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13번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입니다. 에너지를 방출 발열입니다. 에너지를 버린다. 겨울철 쌓여있는 눈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거 염화칼슘 이거 발열이거든. 근데 기억 안 나도 자 눈이 왜 녹을까요? 온도가 높아져서 발열이에요. 기억 맞는 말이고. 산화칼슘을 칼슘 이거 발열이거든. 근데 못 외웠어도 용액의 온도가 올라갔다 뭡니까? 발열입니다. 이건 맞고. 그다음 디귿 암모늄 뭐야? 흡열이거든. 근데 안 외웠어도 주머니가 차가워진다 뭡니까?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흡열이죠. 차가워지니까 흡열.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4번 암모늄 뭐라고? 암모늄 흡열입니다. 그래서 1번 맞을 거야. 냉각장치 흡열이고요. 주위 온도는 낮아져야 돼요.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상하다. 출입이 없지 않고요. 열을 흡수하고요. 녹쓰는 반응은 발열이에요. 근데 얘는 흡열이죠. 같지가 않네요. 1번이고 15번은 리을 선지가 좀 약간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데 그래서 내가 문제 삭제하라고 해서 설명 한 번만 할게요. 자, 이 경우 암모늄이니까 뭐예요? 흡열입니다. 자, 철이 녹쓰는 반응 뭐예요? 발열이에요. 석고가 굳는 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발열이거든요. 지금 자,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열분해 이 뭐야? 열분해는 흡열이라고 했어. 열을 흡수해야 되는 리을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서 연소긴 하거든. 연소야. 우리 연소 뭐라고 배웠어요? 연소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얘는 산소랑 결합하는 게 맞는데 근데 흡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는 그 예외가 되는 예시라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디귿 리을이 답인데 리을 보기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헷갈리잖아. 연소는 뭐라고? 발열이야. 웬만한 발열인데 이렇게 흡열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고 우리 지금 무엇을 할 거냐? 다음 2단원 내용. 학교에서 2단원 했어? 1단원 끝나고 2단원 한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린 2단원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책의 4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고요. 우리 과학에서 지구과학 부분은 대부분 좀 아무래도 암기예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뭐 공식 써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암기가 좀 많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잘 한번 외워보자. 자, 48페이지 기권과 지구 기온입니다. 그래서 공기, 기가 우리 공기할 때, 기체할 때 기예요. 그래서 기권 이건 뭐냐? 권, 뭐 수도권 뭐 이런 말 하잖아. 어떤 영역을 권이라고 해요. 권. 근데 기권은 무슨 권이냐? 공기의 권이에요. 그래서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기권 혹은 뭐 대기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기권 혹은 대기권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특징 높이 약 1000km까지 올라가요. 되게 공기가 많아. 1000km까지 분포하고요. 그다음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에 더 많이 모여있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땅 가까운 데는 중력이 아무래도 세기 때문에 공기가 더 많이 모여있고요. 땅에서 지구 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중력이 조금 약해지거든. 그래서 공기가 덜 모여있다. 그래서 높이가 옆에 하나 적어놓을게. 높이가 높아지면 밀도가 감소합니다. 밀도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여있다는 게 촘촘하게 빽빽하게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야. 높이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덜 촘촘해져요.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대기의 조성,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체가 있어. 산소가 있잖아요. O2. 근데 산소가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제일 많은 건 질소 기체예요. 질소 기체, 그 다음에 산소가 그 다음이다. 질소가 78%, 산소가 21%고 나머지는 1% 정도잖아요. 뭐 쩌리들,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기타 등등 쩌리들이 1%도 안 되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과자 봉지 채우는 그게 질소 기체거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또 질소 기체고, 질소의 특징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질소는 불이 잘 안 붙어. 아까 왜 그랬냐면 우리 질소랑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었어. 그래서 주변의 열을 최대한 흡수해서 붓다 보니까 불이 진짜 안 붙어. 주변의 온도를 낮춰버려. 걔가 산소랑 결합하면. 그래서 질소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뭐 그런 거에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누가 제일 많아? 질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산소. 질소 다음에 산소.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야. 산소가 한 20% 정도, 질소가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쩌리, 기타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게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기권의 층상구조. 층.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그 층이 지어 있다.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뭐 건물들 보면 층마다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기권도 층마다 내용이 다르다. 층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요 층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계면은 몇 개가 있을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계면이 경계면이에요. 경계면들이 3가지가 있고요. 그 3가지로의 경계면으로 4부분으로 잘려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얘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입니다. 우리 딱 봤을 때 처음에 우리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조금 추워지고 좀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산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높아져. 근데 이제 600m 정도 올라갈 때마다 내가 알기로는 10도 정도씩 낮아져요. 그래서 한 뭐 600m다. 그러면 지금 온도보다 10도 낮고, 1200m야 20도 낮은 거야. 영한 거야 벌써. 뭐 1800m야 30도 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약 11km 정도. 우리 산이 11,000m 이 정도 되는 산이 없잖아 지구에는. 그래서 일단 계속 온도가 낮아지다가 11km 정도가 되면은 온도가 더 이상 안 낮아져요. 우리가 워낙 상식으로는 높이 올라가면 온도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선을 올라가니까 안 낮아져. 그래서 여기부터는 오히려 좀 다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갑자기 높이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네. 그럼 얘는 맨 아래에 있는 층이랑 다른 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다가 높이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여기 세로축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11km 올라갔더니
이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갑자기. 이상하지 그치? 그러다가 50km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높이 올라갈 때 온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층이랑 좀 다르네? 너는 3층이다. 세 번째 층.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낮아지다가 어떻게 돼?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나오죠. 그럼 얘는 이제 4층인 거야. 층이 몇 개 보여요? 4개가 보입니다. 우리 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얘예요. 구분 기준 뭐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써 있습니다. 높이가 증가할 때, 높이가 올라갈 때 기온이 원래 우리가 낮아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런 층도 있어요. 높이가 올라갈 때 요 그래프 우리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하다. 요 그림. 가로축이 기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연히 높이 올라가면 기온 낮아지지. 맞아. 그런데 갑자기 높이 올라가는데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나온단 말이야. 뭐야? 너는 다른 층이다. 2층이야 얘가 2층.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갔더니 기온이 또 낮아져. 얘 또 층 바뀌었네. 3층. 그러다가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높아지는 층 4층. 그래서 층이 몇 개야? 총 4가지의 층이 있고 그 층과 층 사이에 뭐가 있다? 경계면이 있다. 3개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표에서부터 지표면 맨 아래층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권 4개로 구분합니다. 총 4개의 층으로 구분합니다. 자, 대류권은 무슨 권이냐? 이름이 왜 대류권일까? 뭐가 일어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입니다. 자,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 2개야. 대류권과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 2개고요. 대류가 안 일어나는 층이 2개예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봐봐. 자, 대류권이랑 이제 성층권, 2층이 성층권인데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 성층권 안 일어날 거야. 중간권 일어난다 했지, 그치? 열권 안 일어난다 했지. 봐봐.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 대류권이랑 중간권이랑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대류가 일어나. 그치? 그 다음 또 무슨 특징이 있어? 기온이 내려가요. 위로 올라갈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권도 그렇죠. 근데 성층권이랑 열권은 대류 안 일어나지. 왜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열팽창이란 걸 배웠었거든.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가 뭐였는지 기억나? 그쵸. 밀집한 정도. 맞아. 그게 딱 우리 한국말로 그거지. 그치?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 바뀔까 안 바뀔까? 질량이 변하는 양이 아니잖아. 질량 안 변하잖아.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했어? 커져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밀도의 분모랑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거든? 그럼 밀도는 작아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이거는 위에 있는 건 중력 때문이고 중력에 의한 일이고 그 다음 아래를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밀도는 작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죠? 밀도가 큰 것은 우리 혼합물 분리할 때 어떻게 됐어?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가라앉았고 밀도 작은 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중력이 있을 때 기억나? 뭐 기름이랑 물이랑 섞으면 어떻게 돼? 물이 아래로 기름이 위로 뜨잖아. 소금물에 계란 뭐 기억나지? 뭐 그런 거 배운 게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대류권이랑 중간권을 한번 보세요. 자, 대류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기온이 높지. 그치? 아래쪽이 따뜻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작아요. 밀도 작은 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려고 해. 위에는 온도가 낮지. 밀도가 크거든? 밀도 큰 거 어떻게 할래?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대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섞이는 일이 일어나는 게 대류권이야. 위아래가 섞여요. 그게 대류 현상이에요. 근데 얘는 자, 성층권 볼게요. 성층권 아래쪽은 온도가 낮지. 밀도가 큽니다. 위에 쪽은 온도가 높지.
밀도가 작다. 어떻게? 밀도 작은 건 위에, 밀도가 큰 건 아래에 있으려고 해요. 그럼 얘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이는 거예요. 대류 X. 그 다음에 중간권. 아래가 어때요? 온도가 높아서 밀도 작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다음 위에가 온도가 낮지. 밀도가 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서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 그치? 그럼 뭐예요 이거? 대류가 일어나죠.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권과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난다. 근데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가 안 일어나는 구조다를 기억을 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자 대류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대류권의 기온 변화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데 왜 그러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태양에 가까워지는데요. 근데 큰 차이가 별로 없어. 태양이랑 애초에 뭐니까. 근데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 표면이 빛을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그 코로나 때 여러분 적외선 카메라 알고 있어? 그 화상 이거 여러분 카메라 하면 얼굴에 이제 얼굴이 찍히는데 막 초록색, 빨간색 이게 막 색깔이 보여. 그 적외선이거든. 그걸 알 수 있는 게 온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빛을 많이 뿜어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일 뿐인 거야. 그래서 지구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뿜어내고 있는데 근데 지표면에 가까우면 그 에너지를 빛을 많이 받고 지표면에서 멀면 그 에너지를 적게 받는 거야. 그래서 기온 변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땅이 뜨거운 거야. 특징 대류가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상현상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이 기상현상 뭐가 있냐? 비 오고 눈 오고 뭐 구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류가 잘 일어나고 또 뭐가 있냐? 수증기가 많기 때문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류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대류권이에요. 지표면. 그래서 대류권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그다음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다. 왜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밀도 크다. 공기의 대부분이 대류권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권이 몇 킬로미터까지 있냐면 1000킬로미터까지거든요. 근데 한 90% 이상의 공기가 대류권에 모여있다. 는 것을 알아둡시다. 대부분의 공기가 대류권에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밀집해 있다. 그 다음에 대류권 계면이 뭐냐? 대류권에서 그 위에 성층권이 있는데 대류권의 머리야. 대류권의 뚜껑이야. 대류권 뚜껑. 대류권 계면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성층권이 있어요. 자, 성층권은 11에서 50km까지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럼 얘는 대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류를 안 합니다. 대류가 없다. 근데 얘는 왜 그러냐? 오존층이라는 말만 기억해주세요.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거든요. 그 자외선이 뜨고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대기가 안정하다. 대기가 안정하다는 말은 뭐랑 같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억합시다.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높이의 20, 30km에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 그래서 이 성층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오존층입니다. 이렇게 성층권의 이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해요. 여기가 자외선을 흡수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특징 밑에 성층권의 뚜껑은 뭐야? 성층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중간권이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래서 대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근데 얘는 대류가 있어요. 근데 뭐는 없냐? 수증기는 없어. 그래서 기상현상이 없다.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다. 그래서 기상현상은 없다. 일단 기상현상이 있으려면 1번 대류현상이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대류권에는 대류현상도 있고 수증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중간권은 대류는 있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없다. 그다음에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뭐 돌 떨어지는 그런 거. 그다음 중간권 계면에서 온도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중간권의 꼭대기. 중간권의 꼭대기. 뚜껑에서 온도가 제일 낮다. 최저 온도가 나타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 뚝배기, 중간권 계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열권이 있어요. 이 열권은 어떻게 되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대류 있어요, 없어요? 대류가 있어, 없어? 대류가 없다. 근데 얘는 왜 그러냐?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이랑 이제 가까워져.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오로라가 있고 인공위성의 궤도가 됩니다. 정도 뭐 이런 것들은 열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지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외워만 주시면 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대류권이 매우 중요하다 기억해 주세요. 자, 대류권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 기권의 층상구조, 대류와 기상현상이 둘 다 나타나고요. 중간권에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없고요. 성층권과 열권에는 대류현상이 없다. 대류가 안 일어난다. 기억을 해주세요. 좋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층이 지금 몇 개였어요? 층이 몇 개였어? 4개. 4개였지, 그치? 근데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층은 몇 개였을까? 2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성층권과 중간권이 이렇게 나뉜 거고요. 오존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층은 딱 2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층이 몇 개? 4개. 맨 아래 뭐예요? 대류권. 그 위에 성층권, 그 위에 중간권, 제일 위에 열권이고요. 자, 대류현상 일어나는 데가 어디야? 1번 대류권. 2번 어디야? 중간권이에요. 맞아요.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만 일어납니다. 왜? 중간권에는 대류현상은 있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좋아요. 수증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정도. 여기는 그냥 쭉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3시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